안녕하세요. 통계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통계를 내보면서 매 순간에 나의 판단이 옳은지 체크해 봐야 합니다. 예전에 메이웨더의 인터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미리 이겨놓고 싸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훈련장에서 95%의 승리가 완성된다고 하죠. 메이웨더는 무패 복서로 유명하죠. 그래서 경기의 승리는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연습할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상대방에 대한 분석을 하고 나는 어떤 전략을 쓸지 정해놓고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그렇게 모든 준비가 완성된 상태에서 실전 경기에서는 내가 연습한 걸 보여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의 승리는 경기 당일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사전에 분석하고 연습한 훈련의 결과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트레이더도 실제 매매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고 통계가 나의 전략을 뒷받침해 주는지도 체크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매 준비 단계에서 매매 성공 여부의 95%가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격보다 방어가 더 유리합니다. 손실 제한, 손실 방어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낫죠. 그래서 공격형 트레이더가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꾸준하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방어형 트레이더가 더 유리합니다. 일단 돈을 잃지 않고 그 다음 버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 손익비에 대한 통계를 내봤는데요. 우리의 매매 성공을 예측하는 두 가지 큰 축은 승률과 손익비가 있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 승률은 39%였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살펴봤는데 제가 손실은 짧게 끊고 수익은 좀 길게 가져가는 스타일이라서 확률이 조금 떨어져도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통계를 내보니까 제가 머릿속으로만 인지하고 있던 것이 실제 숫자로도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그래서 민값이랑 미디안 값을 각각 나눴는데 민값을 보면 수익을 봤을 때 2.71%, 손실을 봤을 때는 마이너스 1.31%로 대략 2배 정도 차이 납니다. 미디안 값도 마찬가지로 수익을 봤을 때 2%, 손실을 봤을 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손익비는 대략 2대1 수준인데요.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죠. 그래서 조금 낮은 승률을 이 손익비가 커버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연속된 영상 속에 제가 크게 세 가지 데이터를 제시를 했었는데요. 잠깐 정리를 하면 맨 처음에 승률은 39%였습니다. 42번 수익을 보고 66번 손실을 봤죠. 그런데 제가 추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기준을 강화하니까 승률이 올라왔습니다. 31번 수익을 보고 30번 손실을 봤죠. 그래서 승률은 51%입니다. 이거랑 같은 기준으로 설정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손익비는 대략 2대1입니다. 최종적인 제 매매 데이터를 보면은 승률 51%, 손익비 2대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꽤 괜찮죠? 승률도 절반을 살짝 넘고 손익비도 2대1이니까 매매를 하면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제가 과거의 데이터로 다 커팅을 한 거거든요. 그 커팅한 조건대로 제가 앞으로도 미래에도 당장 다음 거래에 잘 적용할 수 있을지, 잘 적용한다면 여기 나온 통계 데이터대로 손익이 실현되겠죠. 관건은 나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제가 커팅한 조건대로 잘 따라서 할지, 만약에 또 이상하게 내동매매를 하면은 이 데이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정한 기준대로만 한다면, 원칙대로만 한다면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물론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랑 프로스펙티브 스터디의 차이점을 생각한다면 사실 이렇게 데이터를 구했다 하더라도 신뢰도는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긴 하겠죠. 프로스펙티브 스터디가 아니니까요. 그냥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제 입맛에 맞게 여기저기 매니플레이션을 해서 유의미해 보이는 데이터를 뽑아낸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앞으로의 매매에서 요 과거 데이터와 일치하는 통계 데이터가 나올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통계가 뒷받침되지 않은 전략을 세우는 것보다 통계가 뒷받침되는 전략을 세우고서 실제 세상에서도 먹힐지를 검사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강화하면 어떤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급등하는 종목, 그런 뇌동매매를 다 보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등에도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고수들의 매매를 보면 급등하는데도 진입하지 않고 지켜보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런지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매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매매 기준이 없다는 것은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급등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 흐름이 궁금해서 지켜보는 겁니다. 매매 기준에는 안 맞으니까 매매는 못하지만 급등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 거죠. 관찰하다 보면 어떤 새로운 패턴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핵심은 매매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으니까 매매는 안 하지만 상승률이 높으니까 혹시 어떤 힌트를 얻지 않을까 싶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급등한다고 원칙에 맞지 않게 따라붙으면 그게 내동매매가 되는 거죠. 그냥 지켜보고 어떤 새로운 수익 패턴이 있을까 관찰하면서 공부를 할 뿐입니다. 매일 시장을 관찰하면서 항상 어떤 수익 패턴이 또 있을지 관찰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되나? 저럴 땐 어떻게 되나? 잘 모르는 패턴이라면 내가 직접 뛰어들어 보고 배울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관찰하면서 배우는 게 유리합니다. 맞아가면서 배울 필요는 없죠. 똥을 직접 먹어보고 똥이라는 걸 알 필요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을 지켜보면서 관찰하고 어떤 패턴이 확실하게 눈에 들어올 때 그때부터 반복적으로 수익 나는 매매를 반복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시장의 패턴이 바뀔 때까지 반복하면서 수익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더는 항상 실험하는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이 실험이듯 사실상 모든 것이 다 실험입니다. 단일 종목의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어떤 힌트를 얻고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를 통해서 어떤 패턴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를 통해서 나의 이론을 입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감으로 매매하는 사람보다 실험을 통해서 나의 매매 기법을 입증한 사람이 아무래도 좀 더 안정된 매매를 하고 불안감도 덜 하겠죠. 확신 있는 자신감 있는 매매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데이터, 통계가 뒷받침해 주니까. 이렇게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실제로 하려면 굉장히 힘들고 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재미가 없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와 과정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과정 자체가 재미있어야 원하는 결과까지 도달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 분석하는 행동 그 자체가 재미있어야 그 분석하는 행동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행동은 지속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내가 분석하는데 어떤 흥미가 있는지를 찾아내고 분석 자체에 흥미를 느끼면서 매매 복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결국에 매매를 잘하려면 내 매매를 복귀하고 분석해야 되는데 내 매매를 복귀하고 분석하는 것 자체가 재미가 없다면 결국에는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도저도 안 되겠죠. 그래서 분석하는 것 자체에 재미를 들리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게 분석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죠. 개인적으로 저는 코딩을 통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코딩을 좋아하기 때문에 코딩하다 보면 시간이 잘 가거든요. 그렇게 코딩을 하다 보면 어느새 결과가 나오니까 재미있죠. 목적은 매매 개선을 위한 데이터 분석이지만 막상 분석을 위한 동기는 코딩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딩도 재밌고 코딩하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이 돼가지고 결과가 나오고 그걸 적용해서 매매하면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런 선순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석해 나가면서 매매 성공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조건값을 찾아야 합니다. 최근에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가만 보니까 제가 최근에 돈 버는 건 전부 눌린 돌파 매매였습니다. 한 10시 부근에서 눌린 돌파 매매를 하는데 굉장히 잘 먹히는 것 같습니다. GS 글로벌도 그랬고 LG 헬로비전도 그랬고 쇼박스도 그랬습니다. 충분히 눌리다가 갑자기 위로 쏠 때 따라붙는 것을 제가 눌린 돌파 매매라고 부르는데 성공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은 거는 재료는 명분일 뿐입니다. 오히려 차트를 더 신뢰하는 게 매매 성공률을 높이는 것 같습니다. 뉴스는 그냥 정말 좋은 뉴스가 있는지 정도만 확인하고 차트를 보고 호가창을 보고 베팅을 하는 것이 더 성공률을 높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차트랑 호가창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면은 제가 최근에 3개의 통계를 냈는데 첫 번째는 단순 통계를 내니까 제가 승률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9%밖에 안 됐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추가하고 빼고 커팅하고 하니까 승률이 51%까지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 하에서 손익비는 2대1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승률 51%, 손익비 2대1인데 이러면 돈을 벌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번에 오늘 월요일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실험을 해볼 텐데 과연 잘 풀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